그러니까 자식 때문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스무스하게 냅두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쪼여지면서 내 거에 대한 것들을 챙겨올 수가 있는데, 조바심을 내시게 되면 더 외려 깨져나가야 마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너그럽게 모든 것들을 평정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말년에 돈 없는 분들 거의 없을 거야. 안녕하세요, 고은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용띠분들 중에서 이제 태어난 달로 봤을 때 우리 용띠분들 몇 월생분들이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났고 반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몇 월생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용띠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 진짜 고집세. 내가 뭐 하나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밀어붙이는 그 기운들이 상당히 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해도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용띠, 내 자식이 있어, 얘한테 하나를 올인을 한다면 내 거를 다 퍼주는 분들이 되게 많은 띠가 또 용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 갑진용이죠. 지금 아마 62살 되셨을 거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나가는 삼재 때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멎어 있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움직이고는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속이 지금 불이 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만 워워 시켜라. 올해만 지나가고 나면 내년 되면서부터의 또 새로운 변화 변동이 치고 들고 좋은 기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뭐 멀든 가깝든 조금 가족이 됐던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됐던 여행을 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걸 참고 있다 보면 화밖에 안 치밀거든. 근데 여행으로서의 나를 이런 것들로 조금 다듬게 되면 내년에 그런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기운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소갈이 하고 계시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한번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다면 대략 어느 시기에 이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좀 많이 힘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대 후반, 요때 고비가 한 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50대 중후반, 요때 이제 또 한 번의 고비가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던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안 사내,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한 번의 풍파를 겪고 지나갔던 시기가 50대 중반 요쯤에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고비만 잘 넘어가면 또 언제 그랬냐고 헤헤거리고 또 사시는 분들이 용띠야.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용띠분들 태어난 달로 봤을 때 몇 월생분들이 좀 그래도 유난히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이 좀 있는 걸까요? 용띠 같은 경우에는 3월생도 괜찮고 4월생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가지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네. 왜 그러냐면 3월 4월생은 어떻게 보면 물 만난 고기 마냥 팔딱팔딱 뛰고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탄력을 많이 받는 그 달생이 3월 4월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치고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석박사를 땄든 아니면 어떤 이렇게 왜 강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든 아니면 연구직이 됐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관록을 먹든 요런 쪽으로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띠가 그 달이 3, 4월 달에 많이 몰려져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다른 월생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복을 많이 쥐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먹을 식욕은 분명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갖고 태어났어. 근데 그 과정에 내 거를 성취하기까지 그 과정에 풍파가 또 많은 게 용띠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을 했다 했을 때 부러워하기보다는 저 사람네들이 얼마만큼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렸겠나라는 먼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선생님 다 음력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 거죠? 음력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음력 기준입니다. 그럼 선생님 반대로 바라봤을 때 우리 용띠분들 중에서 유난히 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월생 몇 월생이 있을까요? 딱 하나를 찝는다면 7월생. 왜냐면 용띠 7월 내가 어떤 기운에 있을 때 그 쉽게 얘기하면 눌리는 기운이 되게 많다. 그리고 어떤 해운 단연에 충을 끼게 되면 다 부서져야 되는 그런 기운이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걸. 이분들은 약간 기운 자체가 좀 다운이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용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먹고 노신다라기보다는 내가 여성분이기도 하지만 움직임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뭔가를 지녔다라기보다는 뭐가 자꾸 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근데 그 새는 게 결코 다른 데로 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 쪽이 됐던 아니면 내 자손이 됐던 이런 쪽으로 새신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내가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내 주머니에 뭔가가 없을 때는 허탈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달생이 6월 7월생으로 보여지거든요. 6월 7월생. 그럼 이 6월 7월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의 보라, 금전의 풍파 이런 것들도 더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은 건가요? 그거를 겪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했다라고 나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내 거를 못 챙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내 자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올인을 해줬든 아니면 뭐랄까 남들 부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막 했던 아니면 내가 뭐 친정 쪽이 됐던 시댁 쪽이 됐던 이런 쪽으로의 금전이 자꾸 찢어 나갔을 때 그거를 가만히 있다라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그냥 퍼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녀가 아니고 차녀인데도 내가 장녀 노릇을 하든가,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데도 내가 장남 노릇을 한다든가, 이러면서의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게 많았다. 나가는 게 많았지만 이분들이 결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보면 전체적인 기운으로 본다면 되게 편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50대까지의 풍파는 되게 많지만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오시는 분들이 용띠 분들이거든. 그럼 선생님, 우리 용띠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라.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 왜냐면 욕심을 나부터도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껏 내가 뭔가를 막 챙기려고 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깨져나가더라고요. 그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게 되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내가 이럴 땐 느슨하게, 왜 고무줄 느슨하게 풀러놓은 것처럼 스무스하게 냅두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쪼여지면서 내 거에 대한 것들을 챙겨올 수가 있는데 조바심을 내시게 되면 더 외려 깨져나가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면서 너그럽게 모든 것들을 평정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년에 돈 없는 분들 거의 없을 거야. 그만큼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용띠분들은 초년생들은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말년에 가서 그래도 좀 좋은 기운이 네, 좋은 기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분명 내가 자식한테 투자를 했어. 물론 당연한 부모로서의 도리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투자를 했어. 근데 걔가 대성을 했을 때, 자손이 대성을 했을 때 잘 돼 있다든가 이러면서 부모한테 그런 것들을 다시 대갚아주는 분들도 많고, 애초에 내가 진짜 독불장군으로 열심히 따박따박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와이프한테 이런 것들을 재테크를 하라고 줬든 뭐를 하든 딱 올인을 했을 때 이 와이프 덕에 의해서 또 좀 탄탄하게 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게 또 용띠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용띠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이 원생님 말씀해주신 이런 월생인데 난 되게 더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게 또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태어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신점이기 때문에 사실 사주는 거의 필요하지는 않아요. 들어왔을 때 내지르는 게 신점이거든. 근데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생년월일을 물어보게 되면 달하고 일진에 축이 꼈든 아니면 내가 태어난 연도하고 일진 내지는 연도하고 월에 축이 꼈든 하다가 보면 뿌듯김이 되게 많아. 아무리 내가 생년월일을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해운 단연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명한 그 달에 있어서 다 그런 거는 아니다. 정말 내가 안 좋을 때는 접시물에 코 박아도 죽는단 말 있잖아요. 그쵸? 운이 나쁠 때는. 그러듯이 아무리 내가 좋은 달에라고 찝어줬어도 어떤 해운단연에 걸렸을 때 안 좋으면 내가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해운단연에 합식이 들었네 너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믿고 의지를 하고 간다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콘텐츠를 찍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